차기 정부 수도는 어디가 될까요? 새로운 대한민국 중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세종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세종시에서 국회의원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쪽 지역을 기반으로 또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태어났죠. 아, 그러셨군요. 대학도 충남대학교 나오고 고등학교도 거기 대전에서 나오고. 예. 예. 거의 뭐 충청의 아들 뭐 거의 급급이시네요. 보통 시민들께서 여쭤보면은 예. 신도시다 보니까 뭐 이제 이사 온 지 10년, 12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저는 61년 됐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시군요. 네, 61년 됐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행정수도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좀 의견도 듣고 아무래도 이제 의원님은 당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실 테니 제가 뭐 반론 차원에서 또 여러 가지 질문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세종으로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 세종으로 수도가 가야 되는 건가요? 서울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질문 스스로. 예.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학자들이나 또 정치계에서 그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죠. 예. 서울 이대로 좋은가? 뭐 주택난, 집값, 교통난, 환경, 특히 저출생. 또 서울은 이미 무한 경쟁 도시가 됐죠. 기회는 총량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한 경쟁 도시가 됐단 말입니다. 이대로 좋은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서울이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 고민을 노무현 대통령 하신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수도 이전을 예, 추진하다가 이제 좀 안 됐죠. 뒤에 그 얘기는 좀 할 텐데요. 네. 예. 그 이유죠. 꼭 세종시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대승적 차원에서 대의적 차원에서 서울 이대로 좋을까라는 서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연구할 때가 됐다. 연구는 한참 됐죠. 연구한 지는 시간 오래됐는데 예. 지금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또 뭐 지금 이제 뭐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11.8% 국토 면적에 11.8%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지금 2,500만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걸 그대로 둘까요? 근데 저출생 문제가 만약에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가버리면은 예. 제가 얼마 전에 저 총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저출생 상황이 유지가 돼버리면은 2040년이면은 지금 정원이 43만 명인데 13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방에 있는 대학은 다 없어져 버려요. 예. 서울도 모르겠죠. 그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아니 저 궁금한데 그게 그 수도가 서울이라서 저출생 문제를 다 그게 원인이라고 제가 지금 볼 수 있는 말씀드리는 거는 워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수도를 만들었던 거고 그것도 이제 우연 파견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행정주심 복합도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데 그 단순하게 행정수도 뭐 세종시에 국한돼서 말씀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문제의식이 뭐였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수도권 과밀을 분산해야 되는 어떤 좀 경제적 뭐 지방분권 당위성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뭐 이렇게 반론이라기보다는 궁금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궁금해서 그런 건데 서울은 지금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950만 명 정도 지금 되고 예전에 1000만 명이었다가 그래서 서울도 줄어드는 건데 이게 지역으로 꼭 옮겨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지금 서울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물론 경기도가 좀 커지고 있기는 해요. 그러면서 더 충청도까지 좀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정한 인구 규모? 그러니까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은 뭐 일본도 사실 도쿄가 상당히 많긴 한데 유럽이나 선진 도시를 가보면은 사실 이렇게 이 면적에 뭐 900만 1000만 몰려 있지 않습니다. 적정한 규모 인구를 유지를 해야 서로 기회란 총량이 있는데 그걸 서로 분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기는데요. 너무 많지 않아요? 1000만이면 950만이면은 많기는 하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올라와서 사실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사실 처절하게 살고 있거든요. 쪽방에서, 예. 원룸에서. 그렇게 사는 학생들이 대다수예요. 기업은 많죠. 근데 기업은 딱 그 총장은 한정돼 있어요. 대기업도,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청년들이 올라와서 사실 저도 우리 아들이 원룸에 살고 있고 우리 딸도 서울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가끔 물어보죠.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왜 꼭 여기에 있어야 되냐. 이유는 간단해요. 예. 모든 인프라가 다 있거든. 문화가 됐든 뭐 됐든 즐길 거리, 먹거리, 볼거리 모든 게 다 있다 보니까 뭐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런데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보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요. 의원님도 치열하게 사시겠죠. 저도 원룸에 사니까. 예, 예. 아, 원룸에 사세요? 원룸에 사니까요. 아. 사실 지금 집도 없어요. 우리 아들한테 얹혀 살아요. 아, 그러세요? 네. 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국회의원마저도 아들 원룸에 방 하나에 자기는 침대 쓰고 바닥에 자거든요. 아, 진짜 그러세요? 진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왜냐면 서울하고 세종하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지금. 비싸서. 아. 출퇴근은 너무 힘듭니다. 예, 예. 하루에 뭐 올라온 시간, 2시간, 내려간 시간, 2시간 하면 그렇죠. 4시간, 뭐 5시간을 소비해야 되니까 일이 바쁠 때는 못 내려가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수의 청년들이, 예. 다수의 사람들이 관악구 같은 경우는 그 출생률이 0.4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보지 말고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알겠습니다. 보자는 거죠. 어쨌든 예, 지역 분권을 위해서는 그리고 좀 지금 이 삶의 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너무 수도권에 서울에 몰려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나누자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예전에 2000년대 그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헌재에서 관습헌법 뭐 이유로 이제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네. 궁금한 게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은 그 헌법재판소의 그 관습헌법 그 결정을 따르지 않고 수도를 이전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다시 한번 헌재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건가? 뭐 이게 절차는 다시 받아야 돼요. 다시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예. 20년 지났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준비 좀 하고 있는데 이제는 신자가 빠지죠. 왜? 이미 정부 부처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예. 근데 건설도 아니죠. 건설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행정수도 특별법이죠. 그렇게 해서 일단 국회에서 논의 절차, 심의 절차 한번 거쳐보고 아마도 그때와 같이 헌법소원을 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헌재 판결을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제 기대는 다르게 판결을 내리지 않으실까? 예. 재판관님들이. 어허. 이제는 세종실한대가 지금 정부 부처가 다 내려가 있거든요. 예.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여가부, 법무부만 빼놓고 5개만 빼놓고 다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상황은 다르거든요, 지금. 아마도 이미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았죠. 예. 그러니까 기반은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또 더군다나 국회의사당, 국회 세종의사당, 예. 대통령 세종집무실 분원 개념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예산도 확보가 돼 있고 설계 공모 단계에 와 있고 그러면 지금 행정수도 기능을 갖춘 도시로 지금 잘 순항 중에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지켜보면서 항상 이게 총선이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대선이 됐든 행정수도 이전 얘기가 누가 됐든 해요. 단골이야 단골. 누가 됐든 하고 어느 네. 정당이든 하고 그러면은 네. 상대 후보도 네. 금방 또 따라서 해요. 이번에도 지금 김문수 후보도 지금 또 옮기겠다고 결국 따라한 건지는 모르겠 의지가 있으신지 모르겠 뒤늦게 좀 하시고 그래서 모든 후보가 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없던 일이 돼요. 갑자기 이제 그게 뭐 없던 일이 되는지 뭐 관심이 없는지 그러다가 이게 한 20년 반복이 됐잖아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의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4월 17일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 네.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네. 요 두 문장에서 저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임기 내 건립 그리고 네. 사회적 합의 거쳐 네. 추진 요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은 사회적 합의가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는데 사회적 합의를 안 되면은 안 가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사회적 합의를 아까 전제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국회에서 특별법, 예. 그다음에 헌재 판결. 그게 안 되면 또 개헌까지 가는 거죠. 예. 그 과정이 전부 다 사회적 합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옮기는 게 예. 반대가 더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수도권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사람들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66대 4 정도로 옮기는 거 반대 만약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가정을 해서 자, 곤란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곤란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행정부처 다 내려와 있죠. 예.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분원 개념으로 잘 추진되면 예.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8년도면 준공. 그다음에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2년이면 준공. 그 분원 개념으로는 딱 세팅이 돼 있어요. 예. 다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임기 내 권리라는 표현은 지금 분원 개념은 다 진행되고 있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공약을 하신 거예요. 예.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 표현이 국회의사당이 아니고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 임기 내 건립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맞죠.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 그다음에 개헌까지. 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완전 이전까지는. 근데 완전 이전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도 그렇고 또 개헌도 있지만 개헌할 때는 국민투표를 하는 거니까 그때 반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설득하는 과정.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 합의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근데 그게 하루 아침에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임기 내 건립하겠습니다를 보면서 건립만 하고 안 가려고 하나? 이렇게 제가 그랬다기보다는 주변에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서울 중심에서. 그 정도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은 와서 진부를 안 보실 수 없거든요. 없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미 세종 집무실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서 회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랑은 딱 두 번 했어요. 다른 건가요? 지금 다른 거죠. 윤석열 씨가 뭐 호칭은 편하게 씨가 그때 대선 나왔을 때 격주로 국무회의를 열겠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예. 안 왔어요. 딱 두 번 왔어요. 임기 내 3년 동안. 그 국무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 장소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이집무실은 면적은 지금 청와대 부지만큼 큽니다. 6만 평. 그다음에 이집무실이라서 규모는 지금 청와대보다 좀 작아요. 예. 그래서 아까 2028년도 얘기한 거는 가능합니다. 이제 올해 설계 들어가면은 2028년도까지 그 정도의 규모는 가능해요. 3년 정도. 3년 정도. 예. 2028년도 말. 근데 그 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됐어요. 만약에 특별법이 됐든 개헌이 됐든 그러면 완전히 이제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사라는 게 나중에 또 개축하거나 리모델링 해버리면 되게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저희 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기왕이면은 규모를 청와대 수준만큼 짓자라고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규모가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는 뭐 의원님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나 당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임기 시작하면 그럼 어디로 가시나요? 그 얘기는 후보님 말씀하셨는데 당장은 용산을 쓸 수밖에 없다. 당장은 용산. 당장. 왜냐면은 뭐 지금 청와대 부지나 세종은 그런 인프라가 지금 없어요. 보안시설 취약하죠. 경호시설 취약하죠. 모든 게 안 돼 있어요. 그랬다가 청와대를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일단 복귀를 하고 그러니까 용산, 청와대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세종 이런 정도로 플랜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의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이제 서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또 일자리 문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행정수도 이전만으로 사실 이게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뭐 그거를 다 해결된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텐데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이것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잘 되고 있고요. 83만 평. 올해 이제 감정평가서 선정해서 보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목공사는 2029년 되면 끝나요. 예. 그럼 저희들 이제 정치권에서 할 일은 뭐냐면은 기업 유치예요. 대기업 유치. 예. 첨단 산업 유치. 지금 세종시가 딱 40만인데 3년 동안 늘질 않아요. 요인이 없죠. 인구 요인이 없어요. 근데 공무원들만 사는 도시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일자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관건은 70만 도시를 만들려면 이제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지방법원, 국가산업단지까지 해야 70만 도시가 돼서 완결이 됩니다. 그 스마트 국가 산업단지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요즘 많이 강조되는 AI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한다거나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유치 코드는 다 있는데 기존에 변경을 해야죠. 벌써 이게 시작한 지가 벌써 건 10년 돼 가지고 그때 시에서 시청할 때는 그 업종 코드가 뭐 자율주행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 정신에 맞게 만약에 저희들이 집권하게 되면은 유치 업종 코드를 좀 바꿔서 AI나 첨단 산업 관련해 가지고 대기업 내지는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70만 도시가 된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유수한 인재들이 와서 일할 수 있다. 그렇군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의원님 보시기에 이제 뭐 이 세종이나 충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조금 이 산업단지 이런 첨단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존의 도시하고 결합된 인구 100만 명의 도시 이런 것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라고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아리백산단. 아리백산단. 예. 정말 좋아요, 그건. 아리백산단요? 아리백산단. 아리백산단.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하시고 싶은 말, 이제 국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 말씀해 주시죠. 국민들께 이번 선거가 사실은 5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거든요. 3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그 왜 3년 만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을까? 국민들께서 또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고 내란이 있었잖아요. 또 탄핵 국면이 있었고 6개월 전에. 이번 선거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국민들께서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여해서 응징해달라. 압도적 응징이라는 표현을 아마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쓴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세종 행정수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